요즘 월급을 받아도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실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월급이 오른 사람 중에도 70% 이상이 더 불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입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매일 경험하는 불안감은 실제 위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판단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빈곤층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생각 기준을 적용하면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통제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불안해하는 순간형 모든 판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의 통제 범위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과 습관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장기 관점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년 후형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오늘의 선택을 평가하면형 불안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재현 가능성입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요, 당신은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성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당신의 일상을 3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통제 가능형 부분, 통제형, 통제 불가능. 금리가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 영역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자산 배분은 통제 가능 영역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통제 불가능 영역에 90%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반면 안정적인 사람은 통제 가능 영역에만 집중합니다. 장기 관점을 적용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 꿈을 그리기만 하고요, 1년 단위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10년의 꿈을 역산해서 올해 목표형, 이번 분기 목표형, 이번 달 목표로 나누세요. 그러면 불안이 행동 계획으로 변합니다. 재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극복한 어려움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사용한 방법들을 기억하세요.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라면 그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능력은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습관으로 만들려면요, 매주 5분의 체크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5분형, 금요일 저녁 5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5분 동안 3가지를 질문하세요. 이번 주 나의 판단에서 통제 가능 영역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장기 목표와 얼마나 일치했는가, 과거의 강점을 얼마나 활용했는가. 이 습관을 4주간 유지하면요, 당신의 불안은 50% 이상 줄어듭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당신의 생각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월급쟁이 10명 중 9명이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와도 불안한 심리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하고형 2,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각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경제학자들이 검증한 심리 안정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알면 같은 수입으로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은 수입 때문이 아니라 기준의 부자의 때문입니다. 뇌는 구체적인 목표나 기준이 없으면 항상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기준이 없으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명확하면 같은 금액도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을 안정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가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 당신이 최소한 살기 위해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자금 기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자산 기준입니다. 향후 5년형 10년 뒤 내가 원하는 순자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 김철수 씨는 월급이 500만 원인데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카드값이 나올까봐형 월급이 나올까봐 도와달라고 호소했죠. 그런데 최소 생활비 기준을 세우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실제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500만 원 중 3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연매출 5억인 소상공인 박영희 씨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긴급자금 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몰랐습니다. 영희 씨가 긴급자금 기준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월 운영비 5천만 원에 3개월치입니다. 이 기준을 정한 순간형 5억을 버는 것이 의미가 생겼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지켜야 하고형 나머지 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함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같습니다. 2023년 미국 경제학회 발표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47%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영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 소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당신도 이 원칙을 적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소비 내역을 모두 기록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청구서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세요. 밥용, 전기용, 교통 같은 것은 필수이고용, 외식용, 쇼핑용 구독료는 선택입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생활비와 실제 생활비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필수 생활비의 합계를 구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 10%를 더한 것이 당신의 안정적인 월 수입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330만 원이 안정 기준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긴급 자금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세요. 권장 기준은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입니다. 직장인이면은 세배형 사업가나 프리랜서면 6배를 권장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긴급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목표 자산을 정하세요. 5년 뒤 내가 얼마를 모으고 싶은지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보세요. 이 4가지를 스마트폰 메모나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읽으세요. 이 기준이 당신의 정신적 닻이 됩니다. 이제부터 어떤 소비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기준을 떠올리세요. 이것이 불안에서 벗어나 명확하게 판단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알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안에 반드시 당신의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보세요. 지금 바로 통장 앱을 열어보세요. 이 기준을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월급이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같은 지출을 해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영 같은 돈을 모아도 모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에서 나오는 과다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통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사람들은 평균 6개월 뒤 자산이 22%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추가 수입이 아닙니다. 같은 수입에서 불안으로 인한 낭비를 줄였을 뿐입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의 최소 생활비 기준을 이미 아는지 알려주세요. 답글을 통해 서로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자산 1억을 모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할 겁니다. 오늘부터 불안에서 벗어나세요. 기준이 있으면은 당신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